형님, 저 여기 있었어요. 50년 동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목소리에 나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은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죽었다고. 아니,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의 목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내 손에는 아직도 그때 그 노란 고무신 한 짝이 쥐어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웠던 비밀입니다. 88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1973년 그 여름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즘 부쩍 잠이 안 온다. 아은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 옆에서 코 고는 영감은 천하태평인데 나만 천장을 보고 누워 생각에 잠긴다. 어제는 또 그 꿈을 꿨다. 노란 고무신 한 짝이 개울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꿈. 나는 그걸 잡으려고 손을 뻗지만 물살은 점점 빨라지고 고무신은 점점 멀어진다. 형아, 형아. 하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도 없다. 그 꿈을 꾸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다. 또 그 생각하시네요. 아내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며 말했다. 결혼한 지 62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는 엑스레이도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응. 나는 대답 대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쓰다. 설탕을 안 넣었나 보다. 이제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라도. 아내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애들? 이른이 넘은 내 자식들에게 뭘 말한다는 건가? 자기들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비밀을, 자기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은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그냥 좀 더 있다가 항상 하던 대답이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62년을 함께 산 사람은 때로 침묵이 최선의 대답이라는 걸 안다. 그날 오후 우편물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우체통에 편지가 한 통 들어있었다. 요즘 누가 편지를 쓰나? 다들 카톡이니 뭐니 하는 걸로 연락하는 시대. 편지 봉투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발씨는 란이 비어 있었다. 그런데 봉투 뒷면에 연필로 희미하게 그려진 표시가 있었다. 물고기 2마리가 원을 그리며 헤엄치는 모양. 우리만의 암호였다. 50년 전 동생 진수와 내가 만든 비밀 표시. 위험하니 조심해라는 뜻이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편지지는 한 장. 정갈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형님 이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옛날 그 나무 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진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진수. 내 동생. 1973년 8월 15일 15살의 나이로 개울에 빠져 죽은 걸로 알려진 그 아이. 하지만 나는 안다. 진수는 죽지 않았다. 죽은 게 아니라. 아니, 이건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 여보, 나 토요일에 고향 좀 다녀올게.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다. 아내가 숟가락을 든 채로 나를 쳐다봤다. 고향요? 갑자기? 응. 성묘 좀 하고 오려고. 거짓말이었다. 우리 집 산소는 5년 전에 납골당으로 이장했다. 아내도 그걸 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냈다. 아버지의 수첩.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가 내 손에 쥐어준 것이었다. 절대 펼쳐보지 마라. 그냥 간직만 해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50년 동안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단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다. 하지만 오늘 밤 진수의 편지를 받은 오늘 밤만큼은 손이 수첩으로 향했다. 하지만 막상 펼치려니 무서웠다. 이 안에 뭐가 적혀 있을까? 50년 전 그날의 진실이?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아니다. 토요일에 진수를 만나고 나서 봐도 늦지 않다. 어쩌면 진수가 직접 말해줄지도 모른다. 50년 동안 우리 가족이 몰랐던 진실을.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다. 1973년 8월 15일 밤에도 저렇게 둥근 달이 떠 있었다. 진수가 사라진 그날 밤에 형아, 나 무서워. 개울가에 앉아 발을 담그고 있던 진수가 그렇게 말했었다. 15살 치고는 유난히 작고 여린 아이였다. 뭐가 무섭냐? 모르겠어. 그냥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아. 그때는 그냥 아이의 투정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 정말로 큰일이 일어났다. 1973년 8월 15일. 그날은 광복절이었다.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였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어디선가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우리 집은 조용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어디론가 나가셨고 어머니는 우체통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다. 어머니는 매일 그랬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체통을 확인하시고 하루 종일 대문 앞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셨다. 엄마, 누구 기다리세요? 내가 물으면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대답하셨다. 아무도 아니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어머니가 기다리는 건 편지였다. 누구의 편지인지는 몰라도. 형아, 나 개울 갈래. 진수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노란 고무신을 들고 있었다. 그 고무신은 진수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다.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지만 진수는 그 고무신을 벗지 않고 살았다. 혼자가. 나 바빠. 사실 할 일은 없었다. 그냥 동생이랑 놀기 싫었다. 20살 청년이 15살 동생이랑 개울에서 놀다니 창피했다. 형아, 미워. 진수가 삐져서 나갔다.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저녁 7시쯤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진수 봤어? 박진수. 동네 아저씨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소리쳤다. 개울에서 노란 고무신 한 짝이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어머니, 진수가.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기절하셨다. 아버지는 어디 계신지 연락도 안 됐다. 동네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개울을 뒤졌다. 나도 허리까지 물에 담그고 동생을 찾았다. 진수야. 박진수. 목이 쉬도록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밤 10시 수색은 중단됐다. 물살이 새서 떠내려갔을 거야.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보자. 파출소 순경이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시간까지 발견 안 되면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나는 개울가에 남았다. 달빛 아래 물 위를 계속 쳐다봤다. 물고기들이 가끔 튀어오르는 게 보였다. 원을 그리며 헤엄치는 모양이 마치. 그때였다.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다. 돌아보니 아버지였다. 얼굴에 흙이 잔뜩 묻어 있고 옷은 젖어 있었다. 어디 갔다 오신 걸까? 아버지 진수가. 알고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감정이 없었다. 아니,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집에 가자. 어머니 깨어나셨다. 하지만 진수를. 진수는 죽었다. 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진수 찾지 마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직 시신도 발견 안 됐는데 왜 죽었다고 단정하시는 건가?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아직. 닥쳐.
아버지가 처음으로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 진수는 죽었어. 다시는 그 이름 입에 담지 마.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가셨다. 등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수색을 중단한다고 했다. 가족분이 수색 중단을 요청하셨습니다. 누가요? 아버님이요? 박 선생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도 안 됐다. 자식이 실종됐는데 아버지가 수색을 중단하라고? 집으로 뛰어갔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계셨다. 아버지, 왜 수색을 중단하래요? 그래야 한다.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요. 죽었다. 이미 죽었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흘리지 않으셨다. 너는 이제 외아들이다. 진수라는 동생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대체 왜? 이유는 묻지 마라. 그냥 아버지 말대로 해라. 그게 진수를 위하는 길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장례식은 치러지지 않았다. 시신도 없는데 무슨 장례식을 하겠는가. 대신 동네 뒷산에 빈 무덤을 만들었다. 거기에 진수의 이름을 새긴 작은 비석을 세웠다. 사랑하는 아들 박진수. 비석을 세우는 날 어머니는 끝내 우시지 않았다. 그저 우체통을 계속 쳐다보고 계셨다. 올 거야? 분명 올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셨다. 그 후 20년 동안 어머니는 매일 우체통을 기다리셨다. 토요일이 왔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가랑비가 아니라 억수 같은 비. 마치 하늘이 온다는 듯이. 날씨가 이런데 가셔야 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응, 가야 해.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다. 고향까지는 버스로 2시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50년 전 그날도 비가 왔었다. 8월 광복절에 웬 비. 다들 신기해했었다. 고향 버스 정류장에 내렸을 때는 오후 1시 30분. 옛날 그 나무 밑이라는 건 동네 뒷산의 느티나무를 말하는 것이다. 나와 진수가 자주 가던 곳. 거기서 우리는 비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진수가 정말 살아있을까? 50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살았을까?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장 두려운 질문. 그날 밤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느티나무가 보였다.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거기 서 있었다. 검은 우산을 쓴 노인. 가까이 다가갔다. 노인이 우산을 들어 올렸다. 형님, 심장이 멎었다. 진수였다. 백발이 성성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분명 진수였다. 그 눈빛만은 50년 전 그대로였다. 진수야. 목이 메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오래간만입니다, 형님. 진수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너, 어떻게, 살아있었어? 죄송합니다.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하긴. 50년이야, 50년.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너 기다렸어. 소리를 질렀다. 50년 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것도. 그럼 왜 안 왔어? 왜? 올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형님, 제가 왜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모르지. 아버지는 끝까지 말 안 하셨어. 그럼 아버지 수첩은요? 나는 깜짝 놀랐다. 진수가 어떻게 그 수첩을 알지? 아직 안 봤어. 역시. 진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형님, 그날 밤 기억하십니까? 제가 개울에 가기 전
기억해. 형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혼자 가라고. 아니요. 그 전에요.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 오후 진수가 내 방에 왔을 때 미워한다고 했지. 네. 형아 미워라고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형님께 드린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미워한다고. 진수야. 하지만 전 한 번도 형님을 미워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진수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날 밤 저는 개울에 빠진 게 아닙니다. 뭐? 도망친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저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알아내셨고 저를 피신시키셨죠. 무슨 소리야? 누가 널 죽이려 해? 진수는 대답 대신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이었다. 두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는 얼굴이었다. 모르겠는데 이분이 제 친아버지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뭐? 라고? 저는 형님의 친동생이 아닙니다. 진수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무에 기댔다. 아버지께서는 이분의 유언을 받들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적들이 있었고 그들이 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께서 저를 피신시키신 겁니다. 죽은 걸로 꾸미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수색을 중단시킨 이유, 어머니가 편지를 기다린 이유, 그리고 노란 고무신. 네,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제가 신고 있던 고무신 한 짝을 미리 개울에 띄워 놓으라고. 그럼 너는 그날 밤 트럭을 타고 떠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새 신분으로. 그런데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 내가 물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만 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대요. 형님은 몰라야 한다고. 왜? 형님이 아시면 티가 날까 봐요. 형님은 워낙 정직하신 분이라.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정직? 나는 그저 모르고 살았을 뿐이었다. 그럼 어머니가 기다린 편지는? 제 편지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보냈어요. 어머니께서만 받으실 수 있게. 그래서 우체통만 계속. 목이 메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이다. 진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못하셨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갔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어요. 형님이 영정 사진 들고 우시는 거. 왔었다고? 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도 저를 찾고 있었으니까요. 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야?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 친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독립운동가? 네. 1945년 해방 직후 친일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재산과 문서들을 찾지 못했대요. 그래서 너를. 네. 저한테 그 비밀이 전해졌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은 저도 모르는데 진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제 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양아버지께 맡기신 거예요. 낡은 열쇠였다. 무엇을 여는 열쇠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이 열쇠를 제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찾지 마라. 그냥 버려라고. 그럼 버렸어야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제 친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인데요. 그때였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모두 70대쯤 되어 보였다. 누구십니까? 내가 물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진수만 보고 있었다. 50년을 찾았어. 박진수. 가운데 남자가 말했다.
어떻게? 내 형이 고향에 온다는 소리를 들었지. 혹시나 했는데 역시 너였구나. 진수가 내 앞으로 나섰다. 형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만 데려가세요.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진수가 열쇠를 보여주었다. 남자들의 눈이 번뜩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열쇠가 뭘 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50년 동안 동생을 추적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안 돼. 나는 진수의 손에서 열쇠를 낚아챘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산 아래로 던졌다. 형님, 이 열쇠 때문에 내 동생이 50년을 도망 다녔어. 이제 됐어. 남자들이 당황했다. 이 미친. 한 명이 나를 밀쳤다. 나는 넘어졌다. 88세의 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센 힘이었다. 형님, 진수가 나를 부축했다. 괜찮아, 진수야. 이제 끝내자. 남자들은 열쇠를 찾으러 산 아래로 뛰어갔다.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다. 우리는 나무 밑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형님 왜 그러셨어요? 넌 내 동생이야. 친동생도 아닌데요. 상관없어. 50년 동안 내 마음속엔 내가 동생이었어. 그걸로 충분해. 진수가 흐느꼈다. 68세의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죄송합니다, 형님. 쟤 때문에. 닥쳐. 미안하다는 말 다신 하지 마. 그때 진수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형님 이거 노란 고무신 한 짝이었다. 50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지막 추억이라서요. 나도 품에서 고무신을 꺼냈다. 내가 개울에서 건진 그 고무신. 두 짝이 만났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남자들이 올라왔다. 옷이 흑투성이었다. 열쇠는 찾지 못한 모양이었다. 이 자식들. 가운데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나는 진수를 감쌌다. 이미 늦었어. 내가 말했다. 50년이야. 그 열쇠가 뭘 여는지도 모르면서 50년을 허비했잖아. 남자가 멈칫했다. 너희 아버지들이 친일파였는지 독립운동가 재산을 노렸는지 그런 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너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는 거야. 닥쳐. 내 동생은 50년 동안 도망 다녔어. 어머니 장례식도 제대로 못 갔어. 다 너희 때문이야. 남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그만해. 다 끝났어. 열쇠도 없어졌고 우리도 이제 죽을 날만 남았어.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내려갔다. 정말로 끝난 걸까? 형님, 응? 아버지 수첩. 이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진수가 말했다. 왜? 그 안에 진실이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다. 진수도 함께 왔다. 5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동생. 아내는 놀라면서도 차를 내왔다. 아이들은 더 놀랐다. 죽은 줄 알았던 작은 아버지가 살아있다니. 그날 밤 나는 서랍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다. 진수와 함께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수야, 이 수첩은 내 형이 읽게 될 것이다. 그때쯤이면 나도 없고 너도 이미 멀리 있겠지.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었구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진수의 친아버지 김철수는 나의 친구였다. 해방 후 그는 친일파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그 명단이 세상에 나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그 명단에는 유력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철수는 살해당했다. 명단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유언을 받들어 아들을 키우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1973년 8월 그들이 진수를 찾아냈다.
나는 진수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죽은 걸로 꾸미고. 여기까지 읽고 진수가 흐느꼈다. 계속 읽어요. 명단은 어디에 있는가? 나도 모른다. 철수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다만 열쇠 하나만 남겼다. 그 열쇠가 뭘 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진수야, 미안하다. 내가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니. 형아, 미안하다. 너에게도 거짓말을 했으니. 여보, 미안하다. 당신만 진실을 알게 했으니.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라. 진수를 지킨 건 후회하지 않는다. 명단보다 한 아이의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수야,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모든 게 지나갔을 것이다. 이제 형과 함께 살아라. 더 이상 도망치지 마라. 그리고 형아, 진수를 용서해다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수첩을 덮었다. 진수와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형님. 그래, 함께 살자. 네. 이제 도망치지 마. 여기가 내 집이야. 진수가 울었다. 68세 노인이 엉엉 울었다. 나도 울었다. 50년 만에 되찾은 동생. 한 달이 지났다. 진수는 우리 집 옆방에서 살고 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옛날 이야기를 나눈다. 어제는 신기한 소포가 하나 왔다. 발신인 없는 소포. 열어보니 낡은 열쇠 하나와 쪽지가 들어있었다. 형님들, 이제 그만 읽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날의 남자들. 열쇠를 보니 생각이 났다. 이게 뭘 여는 열쇠였을까? 형님 찾아볼까요? 진수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됐어. 중요한 건 명단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열쇠를 서랍에 넣었다. 아버지 수첩 옆에. 형님, 응? 사실 제가 알아요. 그 열쇠가 뭘 여는지. 나는 깜짝 놀라 진수를 봤다. 뭐? 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대요. 양아버지한테. 그 열쇠는 진수가 웃었다. 우리 집 대문 열쇠였대요. 뭐? 친아버지께서 명단 같은 건 남기지 않으셨대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열쇠를 주신 거래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럼 명단은?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 혼자 착각한 거죠. 50년. 명단도 없는데 50년을 추적했다니. 우리는 한참을 웃었다.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자식들, 손주들, 증손주들까지. 진수를 처음 보는 아이들도 있었다. 얘들아, 인사드려. 작은 할아버지시다. 아이들이 절을 했다. 안녕하세요.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이렇게 컸구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막내 손주가 물었다. 작은 할아버지 어디 사셨어요? 진수가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먼 곳에서 살았단다. 왜요? 숨바꼭질하느라. 재밌었어요? 진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니, 하나도 안 재밌었어. 이제는 숨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랑 살아요. 그래. 그럴게. 그날 밤 진수와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웠다. 형님 행복하세요? 응. 너는? 네. 50년 만에 처음으로요. 달이 떠 있었다. 5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다. 형님, 응? 형아 사랑해요. 50년 만에 듣는 말. 나도. 진수가 웃었다. 15살 소년의 웃음이었다. 노란 고무신 두 짝은 지금 거실 선반 위에 나란히 놓여 있다.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처럼. 이 이야기를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 아니면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 진수와 형님은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형제였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 명단이라는 허상, 그리고 사랑이라는 진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시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가 있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으니까요.